라는 게 나한테 명료하게 그 기준이 서야,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정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 4등급 맞고 9월에 3등급 맞고 수능 때 100점을 맞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했는지 그 비법을 다 풀어드릴 테니까 꼭 하나씩 잘 따라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국어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각 영역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완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은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더텅 검정 색깔 기출문제집 같은 걸 사서 장르별로 묶여있는 교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전소설을 공부할 거야. 그럼 고전소설이라는 하나의 장르만 잡고 걔를 파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전소설 파고, 현대소설 파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 장르를 판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르 3세트 정도의 문제를 풀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그 문제들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 있죠. 거기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된 정답선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정답선지를 분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보통 그냥 이래서 이게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명료하게 만들어야 출제자들이 이 정도가 돼야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나한테 명료하게 그 기준이 서야,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정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 6월, 9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된 선지들을 싹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돌아갔는데 근거가 아예 없어. 개소리야. 혹은 지문으로 근거를 찾으러 돌아갔는데 선택지에서 말하는 거랑 지문에서 말하는 거랑 충돌해. 예를 들어 나는 자연이 좋아하고 있는데 지문 가서 보니까 속물적인 욕망이 드러나. 그러면 이거 충돌이잖아요. 이 정도가 돼야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인 선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붙여놓을게요. 이게 나한테 명확해지면 문학에서의 선택지 판단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그러면 진짜 별 생각 안 해도 이거 답인데? 이거 당연히 아닌데? 하면서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여기서 시간 단축이 확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 소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까? 문제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정답 선택지를 정말 명료하게 내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것의 출발점은 기출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학에서 하셔야 되는 건 보기 문제를 정독하셔야 돼요. 보기는 선생님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른데 저는 이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기 먼저 보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보기 가지고 지문 감상하셔야 되고요. 보기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견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된 선택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했었고, 보기를 가지고 지문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 2번 선택지 푸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풀러 들어갈 때요, 딱 펴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보기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보기로 가야 돼요. 보기로 가서 먼저 얘를 읽어볼게요.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면서 영향을 준대요. 이런 속성이 뭐야? 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속성, 그게 공기와 바람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에 활용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보기에서 나와 있는 이 얘기를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읽어준다면 공기랑 바람의 핵심 속성은 뭐예요? 움직임이죠. 그럼 앞으로 바람 나오는 데는 싹 다 움직임이라고 읽어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니은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인데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기로 했었지?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 있는 대죠. 그런 대죠. 대조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뒤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랑 얘가 대조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는 걸까? 움직임과 대조되는 걸로 해석해주면 되니까 안 움직임이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막 뇌피셜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은 움직이는 속성을 가진다. 이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했으니까 여기 그냥 움직임이라고 넣고요. 그런데 벗이 나오니까 대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속성이. 그러니까 움직임, 대조되면 움직이지 않음이 되지. 그래서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는 소리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라고 감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지문을 감상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걸로 작품을 읽어내줄 수 있냐,
내가 기준 하나 줄게. 그걸로 감상해낼 수 있어?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2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맞죠? 지금 바람이 계속 움직인다 했었죠? 그걸 활용해서 내 발을 여기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끈다는 소리야? 이 선택지에 따르면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이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읽었던 건 뭐였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대조니까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읽어줬잖아. 그러면 움직이는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려요. 그치?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제자랑 나랑 핏을 맞춰서 감상을 해주면요, 정답 선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충돌 선지 혹은 완전한 개소리 선지로 써져 있어요. 아니 이거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애가 나를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거 완전 충돌에 가까운 개소리예요. 얘랑 얘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충돌이면서 개소리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돼야 적절하지 않아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출해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 선지를 분석을 해보시면 애매하게 요 정도까진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개소리거나 그냥 충돌하거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아주 명확한 애들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출에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된 선택지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기출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되는 건 요거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선택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게 맞나? 어떡하지? 이거 정답을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기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답 선지를 내지 않았지 하면서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문학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루틴은 뭐냐면 하루에 2지문을 분석하셔야 돼요. 2지문을 근데 한 집을 풀고 오답하고 분석하고가 아니라 2지문을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타임 리밋을 걸어놓고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어려웠던 지문 한 지문을 빡세게 집중 분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2지문을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지문을 빡세게 집중 분석을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문학이나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국어 공부할 시간이 좀 많다, 그럼 당연히 2지문 다 분석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지문이라도 설정을 해서 걔를 빡세게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지문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마지막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부터 매일매일 영어 듣기 하듯이 매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루에 한 세트씩 계속 풀면서 경지에 오르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풀어봐야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오답해봐야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이걸 해서 독서론이랑 선택 과목을 시험 앞전에 먼저 풀었을 때 20분 안쪽으로 나오면서 정답률이 꽤 괜찮게 술술 풀리는구나 하면서 푸시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것이 주는 안정감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살짝 흔들리잖아? 화작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시간이 화작에서 늦춰진 것 같아, 근데 하나 모르겠어, 이러면 그때 멘탈이 확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화작 제발 한 세트씩 매일매일 풀고 오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매는요, 언매는 기출 학평 문제들을 밀도 있게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언매 하다가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그 짬밥 가지고 그냥 우려먹고 있는 친구들 진짜 많을 텐데요. 언매가 수능장에서 어렵게 나와서 언매에서 미끄러져서 나머지가 다 망가진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리셔야 돼요. 제가 그 가장 좋은 책은 다단 800제를 추천해 드렸었죠. 요거 가지고 한 단원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 풀면서 거기서 내가 모르겠는 빠져있는 개념들 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루틴입니다. 듣기 싫어하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주 1회는 꼭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모의고사의 성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한다고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면 여러분은 그냥 천재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한 회씩 꼭 푸셔야 됩니다. 미루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문제풀이 순서는요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비문학 어떻게 읽고 푸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그냥 선택 과목이랑 독서론 먼저 푼 다음에 문학 풀고 비문학 푸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비문학 공부 좀 했고 어느 정도 비문학 그래도 손 댈 수 있어 이런 수준이 되시면요 독서론 선택 과목 먼저 20분 정도 안에 푸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2지문을 먼저 풀고 나머지 시간에 문학을 풀고 그러고서 시간이 정말 남으면 럭키하게 남으면 그때 마지막 비문학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순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풀면 저도 마음이 조급했을 때 글이 잘 안 읽히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정답률 방어하는 데 훨씬 좋고요. 반대로 문학은 시간이 많으면 이상한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주관 개입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빠듯해서 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찾고 풀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나를 우겨넣는 게 그게 정답률 방어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경험했을 때 평균적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생체 실험을 몇 번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루틴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4등급에서 100점까지 올렸던 저의 공부 루틴이었습니다. 국어 공부 루틴 다 잘 따라해서 하시면 성적 오를 거라고 제가 장담하니까요. 꼭 여기까지 보신 친구들은 지금 바로 혹은 내일부터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비문학 기출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등등 더 유용한 꿀팁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